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금저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봤었는데, 사실상 연금저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PPT를 활용한 좀 교수법 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나눠서 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연금저축과 관련된 거를 좀 법률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역사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94년도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4년도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당근을 주기 위해서 세금적인 절세 효과와, 그리고 초창기 때는 비과세가 되는 조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을 크게 부여함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스스로 개인연금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끔 일종의 당근을, 밑밥을 많이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94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그 다음에는 비과세 혜택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을 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13년부터 소득공제였던 부분을 세액공제로,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지금 현재의 연금저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연금저축은 세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연금계좌라는 것이 소득세법에 연금계좌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 3, 제1항 및 제2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제2항, 40조의 2, 제1항의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정의하는 법률상의 용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연금 계좌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연금 계좌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분리가 되는데,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층 구조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이제 총칭해서 연금계좌라고 소득세법에서 분류해놨고, 그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저축계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는 또 그 안에서 분류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거,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거, 그리고 증권에서 가입하는 거.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은 신탁계약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거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종의 펀드죠. 그리고 보험으로 계약을 하는 거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보험계약,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을 똑같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은행에서 가입하느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느냐,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의 형태가 달라진다,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미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DB형이 있고요, DC형이 있습니다. 자, 이 DB형과 DC형은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회사에서 다 정해져 놨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만 불입하는 거, 요게 DB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DC형은 내가 어떠한 운영을 할지를 선택하고 그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DB형을 쓰고 있는지 DC형을 쓰고 있는지는 그 고객님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C형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불이익금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과 DC형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을 좀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DB와 DC가 둘 다 없는 경우들이 많겠죠. 우리 프리랜서직이라든가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가 없기 때문에 DB, DC를 선택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IRP를 가입을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아실 텐데 이 퇴직연금 계좌에 특이한 계좌가 한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기술인 공제 법으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계좌. 그래서 퇴직연금 안에는 DB, DC, IRP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 이렇게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그러면 과학인들이 가입하시는 거냐? 실제로 맞는데요. 고객님께서 어떤 특정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신다. 뭐 예를 들어서 제 고객 같은 경우는 한국화학융합에너지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근무할 경우에는 이분들은 DB, DC 형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어쨌든 간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 이 시작이 94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초창기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주게 됐고 그 다음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요.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졌다가 이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연금계좌라는 걸